지금부터 생선장수 저 박순자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년간 시장 바닥을 구르며 아들을 키운 제가 어떻게 800억 자산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냉혹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73세 박순자의 몸에 40년 넘게 밴 습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비누를 꺼내 손을 박박 씻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손톱 밑까지, 송금 사이사이까지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생선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희미하게 남는 비린내. 순자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올려나.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단 한 통도. 거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몸빼바지, 색바랜 점퍼, 거친 손등. 이게 박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박순자 말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익숙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트럭에서 쏟아지는 생선 상자들, 경매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고무대야에 물 퍼붓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자에게는 그게 집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좌판을 펴고 물건을 진열하고 생선을 썰고, 그게 순자의 하루였고 매일이었습니다. 오전 장사가 슬슬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서 순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화면을 톡톡 두드리자 알림들이 쏟아졌습니다. 명동 S빌딩 임대료 입금 4,200만 원. 강남 노년 상가 월세 2,850만 원. 배당금 입금 1,930만 원. 한 달 수입이 억 단위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기겁할 노릇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풍기는 늙은이가 강남 빌딩 5채를 가진 자산가라니요.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이는요. 순자는 화면을 끄고 다시 앞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좌판으로 돌아가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비늘을 긁어냈습니다. 손에서 다시 비린내가 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는 화장실에 가서 앞치마를 벗고 손톱 밑까지 솔로 박박 문질러 씻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익숙한 이름을 쳐넣었습니다. 박민준 원장. 화면에 기사가 줄줄이 떴습니다. 강남 떠오르는 성형외과, 연예인도 찾는 민준 클리닉. 부모 도움 없이 자수성가한 의사, 박민준의 성공 비결. 순자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민준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거든요. 순자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40년간 생선 내장 긁어서 학비대고, 밤잠 줄여 병원비 벌고, 겨울에도 냉수에 손 담가가며 장사해서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에 등록금에 모두 지원해 주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나 같은 엄마가 뭘 해줬겠어. 생선 냄새 나는 손으로 밥 해주고 학비된 것밖에. 순자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번 신호음만 가다가 끊겼는데 오늘은 딸깍하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 네, 뭔 일이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냥 밥은 먹고 다니냐 해서. 네, 먹었어요. 저 끊을게요, 바빠서. 통화 시간은 2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으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하나 보였습니다. 최상급 전복으로 담근 전복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포장을 하려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반찬을 보냈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택배로요. 그런데 며칠 뒤 민준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순자의 반찬통을 발견했습니다. 뚜껑도 안 열어보고 그대로 버려져 있더군요. 반찬 포장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주소를 적으려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버려지겠지.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순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통을 배경으로 교복 입은 민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민준이가 웃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굳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엄마랑 찍기 싫다고!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민준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강남개원가 불황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성형외과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병원은 괜찮은 걸까? 이제 막 시작인데 망하면 어쩌지? 그날 밤 순자는 뒤척이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4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의 병원 개원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지만 박순자는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어도 엄마니까요. 애미가 자식 병원 개원하는데 축하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자는 동이 트기도 전에 단골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시루떡 좀 해줘요. 최고급 찹쌀로요. 콩고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주고. 떡을 맡겨놓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큰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일 비싼 과일 바구니를 골랐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며느리를 장사해야 겨우 버는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구석에 좀냄새가 배어있는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풀어보니 옥색 한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민준이 의대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입고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다리미를 꺼내 정성껏 주름을 폈습니다. 저고리 깃을 다리다가 문득 그날 생각이 났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민준이가 순자의 손을 뿌리치던 장면이요. 엄마랑 사진 찍기 싫어요. 창피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병원까지 차린 마당에 이제는 조금 인정해주지 않을까. 개원식 일주일 전 순자는 아들의 병원에 방문하고 싶어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을 했습니다. 떼수건으로 온몸을 박박 밀었습니다. 비누를 3번이나 바꿔가며 씻었습니다. 그래도 코끝에서 희미하게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옥색 저고리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시루떡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들을 바라보니 순자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멀리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중클리닉. 금색 글씨가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게 내 아들 병원이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떡 상자를 고쳐들고 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40년 넘게 시장 바닥을 누비며 걸었지만 이렇게 설레는 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낡은 고무신이 대리석에 자국을 남길까 봐요. 그때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나가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저는 잡상인이 아니라 떡 배달이세요? 배달은 뒷문으로 가셔야 해요. 여긴 환자분들 오시는 곳이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최 원장님, 어미 되는 사람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의아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복도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명품 정장을 빼입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세린이었습니다. 세린의 눈이 순자를 발견하는 순간 동공이 커졌습니다. 놀람 뒤에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세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세린이 순자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자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꼴로 찾아오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꼴이라니. 아들 얼굴 보러 왔지. 한복이요. 아이고, 좀 냄새 안 나요? 그리고 그 비린내는 뭐예요? 생선 만지고 오셨어요? 세린이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3번이나 씻었는데도 냄새가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라가, 나 떡만 돌리고 갈게. 민준이 얼굴만 보면 되니까. 세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을 봐요? 밖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예인도 오고 재벌가 며느리도 오는데 시어머니가 시장 할머니면 저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애미가 아들 병원에. 어머님, 세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상계단에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가 업둥이인 거 동네방네 소문낼 작정이세요? 주워온 자식이라고 광고하고 다니게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업둥이, 주워온 자식, 주제 파악.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순자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2년 전 파랗게 질린 피덩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부터 수천 번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 그리고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확 돌리더니 다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상자가 기울어졌습니다. 세린이 경멸하는 눈으로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셨죠? 민준 씨도 어머니 오시는 거 싫어해요. 제발 눈치 좀 채세요. 세린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비실이죠. 비상계단에 잡상인이 들어왔어요. 내보내주세요. 몇 분 뒤 보안 요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순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린이 떡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상자가 넘어지면서 떡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콩고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병원 앞 화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민준이가 있을 거였습니다. 나를 외면한 내 아들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색 저고리깃이 젖어들었습니다. 42년을 키웠습니다. 생선 내장을 긁어서 학비를 대고 밤잠을 줄여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비상계단에서의 수모였습니다. 이대로 아들과 멀어질 순 없어. 무엇보다 내 새끼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얼굴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되겠니? 30분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30분 시간 내볼게요. 병원 근처로 오세요.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국밥집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가 중학생 때 시험 끝나면 둘이서 국밥 먹으러 다니곤 했었습니다. 1시간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2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뭐 먹을래? 엄마가 살. 안 먹어요. 시간 없어서. 민준이가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순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혹시 병원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니? 엄마가 도울 방법이. 엄마가 뭘 도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생선 판 돈 몇 푼으로 강남 월세 낼 수 있어요? 제발 현실 좀 파악하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민준아, 개원식 있잖아. 거기 엄마가 가도 되겠니? 애미가 아들 개원식에 축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뭐라고?
오지 말라고요. 제발. 민준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 사람들한테 엄마를 뭐라고 소개해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할머니요? 아니면 저 주워다 키운 보육사요? 주워다 키운 보육사.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으면 저 창피해서 죽어요. 아시겠어요? 제발 눈치 좀 채세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냥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죽은 듯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모은 비상금이에요. 이거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몇 장과 만원짜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30만 원이었습니다. 고작 30만 원. 강남의 유명 원장이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돈이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 갈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식어가는 국밥 2그릇과 구겨진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42년 동안 품었던 모정이 방금 민준이가 던진 30만 원의 값이 매겨졌습니다. 순자는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듯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석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변호사, 나야.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병원 건물 말이야. 그거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황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주가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인데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건물 내가 살 수 있어? 황 변호사가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이요? 그 건물이 시세만 해도 돈은 있어. 그거 걱정 말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중클리닉 간판이 보였습니다. 금색 글씨가 햇살에 반짝거렸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30만 원. 기다려. 민준아,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국밥집을 나온 뒤 박순자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지하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40년 넘게 조금씩 사들인 창고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녹슨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칙칙한 불빛 아래로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묶음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괴가 반짝거렸습니다. 멸치 내장 긁고 고등어 가르고 10원 한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현금 다발 하나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는 나지 않았습니다. 돈에는 냄새가 없구나. 생선을 만진 손으로 벌었어도.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황석진 변호사 사무실. 순자는 50대 중반 남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는 20년 넘게 순자의 자산을 관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 건물을 매입하시겠습니까?
황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현금 매입이라면 일주일이면 됩니다. 아들은 모르게 해줘요. 끝까지 비밀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뒤 순자는 황 변호사와 함께 기존 건물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자는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건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약서 가져오세요. 현금으로 오늘 바로 계약합니다. 건물주는 허리를 굽히며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내 거야. 민준이가 일하는 그 건물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온 날 순자는 한참을 등기 권리증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세 글자 박순자. 이제 진짜 건물주였습니다. 민준이가 일하는 그 건물의 주인이요.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들이 어떻게 노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시장 후미진 골목 잡화점으로 갔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서 쓰는 남색 조끼를 샀습니다. 낡은 책모자도 샀습니다. 두꺼운 마스크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 영락없는 청소 아줌마였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자.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주차 관리인에게 미리 준비한 바카스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날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관리인의 표정이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할머니, 폐지 주우러 오셨어요? 네, 맞아요. 혹시 버리는 박스 있으면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순자는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병원이 있다면서요? 장사 잘 되나 봐요. 관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거기요.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모님이 갑질이 장난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직원 뺨을 때렸다니까요. 순자는 속으로 그 정보를 꼭꼭 새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대요. 건물주가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더라고요. 월세 3개월 연체. 좋아. 순자는 관리인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대걸레와 쓰레받기를 꺼냈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끌어올리고 책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이 있는 층에 내렸습니다.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쫓겨났던 그곳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힐끔 순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관심을 거두고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청소부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슬쩍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실력은 진짜 좋은데 사모님이 문제야. 맞아, 돈을 너무 밝히니까 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 지난번에도 상담 중에 추가 시술비 얘기하다가 손님이 화내고 나갔다며. 순자는 대걸레를 천천히 움직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안 되는 이유가 세린이 때문이구나. 원장실 쪽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문 앞에서 바닥을 닦는데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임대료는 내야 해. 건물주가 내용 증명까지 보냈다고.
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빠 공장 막는 게 먼저라니까. 아빠가 급하대. 그건 장인어른 사업인데 왜 우리 돈으로? 당신 엄마 냄새 난다고 쫓아냈지? 나도 돈 없으면 당신 쫓아낼 거야. 알아서 해. 쾅! 뭔가 내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린이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세린이 지나쳐갔습니다. 투명 인간 보듯. 잠시 뒤 민준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대걸레를 쥔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야. 저렇게 망가져 가는 게. 며칠 뒤 순자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병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순자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원장실 앞을 지나는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잠이 든 건지 지쳐서 쓰러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삼각김밥 포장지도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원장이라는 아이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순자는 가져온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끓인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국이었습니다. 당직실 문 앞에 살짝 놓아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직실 앞에 놓아둔 보온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을 먹었나 봅니다. 빈 보온병이 문 옆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까지 닫아서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는구나. 엄마가 해준 국은 먹는구나.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세린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칸막이 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 건물주 빚쟁이라 곧 경매 넘어가. 우리가 민준이 명의로 대출풀로 당겨서 헐값에 먹으면 돼. 순자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준이 걔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바보야. 업둥이 콤플렉스가 얼마나 심한데. 조금만 윽박 지르면 꼼짝 못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빠 공장 자금? 그건 병원 법인에서 빼면 돼. 어차피 명의는 민준이니까 나중에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횡령이었습니다. 내 아들 이름으로 돈을 빼돌리고 나중에 죄까지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세린이 화장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새끼가 호구 잡혔구나 완전히. 황석진 변호사 사무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황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병원 법인 카드 내역 명품 가방 12개, 총 8,5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리베이트 차액 1억 5천만 원 착복. 친정 오빠 도박 빚대납 1억 원. 회계장부 이중 작성 증거.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모님. 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며느리와 사돈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준비만 하면 되겠네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아드님이. 순자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다 제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당하고 살게 둘 순 없어요.
황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을 보고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원식 날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백화점 맞춤 매장을 찾았습니다. 황 변호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고급스러운 정장으로 부탁합니다. 점원이 회색 정장을 권했습니다. 원단을 만져보니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입니다, 손님. 평생 옷 한 벌에 5만 원도 안 쓴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생선 장수가 아니라 회장님이어야 해.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곧아졌습니다. 시장통 할머니가 아니라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자. 오늘은 생선 장수가 아니야. 800억 자산가야. 건물주라고.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이 어릴 적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하고 달려들던 아이. 시장에서 같이 어묵 먹으며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민준을 살리려면 민준의 병원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퇴거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술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세린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 민준이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개원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박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황석진 변호사가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황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기자들도 섭외했고 경찰도 대기시켜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축계원, 번창하세요. 무궁한 발전을. 온갖 화려한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순자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명품 옷을 걸친 여자들, 양복을 빼입은 남자들.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고급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월세도 못 내면서 이런 행사를. 단상 위에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양. 그 옆에는 사돈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배를 내밀고 우쭐대는 모습. 민주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은 저희 친정 아버님의 헌신적인 지원과 재내조로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자위는 내가 아들처럼 키웠지.
근본 없는 놈 걷어줬더니 이렇게 보온을 하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장인한테 효도해야지. 그렇지? 하객들 사이에서 어색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 영감 회사 부도 났다던데. 사위 명언에 빨대 꽂으려고 저러는 거 다 알지 뭐. 원장만 불쌍하지. 뭐 완전 호구 잡혔네. 순자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3초 뒤 행사장 조명이 나갔습니다. 음악도 뚝 끊겼습니다. 암흑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렸습니다. 관리실 뭐해? 당장 불 켜. 그때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크린만 환하게 빛났습니다.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급 공지, 건물주 변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행사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스크린 빛에 비쳤습니다.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다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새 건물주 박순자 회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박순자, 누구야?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구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지면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73세 노인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행사장이 고요했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 세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뭐야? 이 할망구가 왜 여기서 나와? 순자는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 주인 박순자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돈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생선 파는 할망구가 무슨 건물주야? 순자는 황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황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2주 전에 정식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린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세린 씨, 월세 3개월 밀린 거 알고 계시죠? 세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용, 증명도 받으셨고요.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세린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달콤하게 바꿨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이라니, 날 쫓아낼 때는 업둥이 엄마라고 피린내 난다고 하더니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집안일이 아니에요. 범죄 얘기예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내역, 브랜드 이름과 금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한세린 씨가 병원 법인 차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서 1억 원을 챙겼고 법인 카드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가방만 12개, 총 8,500만 원어치입니다. 저게 뭐야? 횡령 아니야?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오빠한테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도박, 빚을 갚는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병원 환자들 치료비로 받은 돈이 도박장에 쓰인 겁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날조야? 증거도 없이! 증거요?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더 있어요. 스크린에 세린의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행사 끝나면 법인 계좌에서 2억 빼서 보내줄게. 민준이 바보라 모를 거야.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린에게 쏠렸습니다. 세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그때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한세리 씨, 한국진 씨, 업무상 횡령 및배임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세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사돈이 경찰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하시면 체포 영장 청구합니다. 사돈이 순자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년이 생선 장수 주제에 감히 두고 봐. 경찰이 세린과 사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세린이 발버둥 치며 끌려갔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구겨지고 높이 올린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까맣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하지만 형사들은 묵묵히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행사장 문이 닫혔습니다.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단상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 보였습니다. 굳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민준 앞에 마주 섰습니다. 코앞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2년 전 그 새벽 라면 박스에서 울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최 원장님,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월세 3개월 밀린 거 일주일 안에 정산해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면 강제 퇴거 절차 들어갑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면했습니다. 돌아서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미워해도 돼. 원망해도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해. 내가 일어서면 그때 엄마가 다시 갈게. 그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직 거기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순자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부인 횡령 혐의로 입건. 병원법인 자금 9억 5천만 원 빼돌려. 장인은 사위병원 자금으로 부도 직전 공장 운영. 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 믿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기다리면 됐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황석진 변호사가 가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세린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린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사도는 실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강남 병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소식 알아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영등포 쪽 허름한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의원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진료비도 거의 안 받고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봐주신다고 합니다. 순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변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준 의원. 6개월 동안 연락도 않고 버텨왔는데 막상 만나려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대기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민준이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약 꼭 챙겨 드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오시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강남에서 들었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는데 원장님 덕에 살았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남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내고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습니다. 강남 병원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낡은 책상, 헌 의자, 먼지 쌓인 약장, 벽에 금이 가 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청소한 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와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민준이가 의대 입학했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지냈니?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살 먹은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30만 원 던지고 사라지라고 하고. 순자도 눈물이 흘렸습니다.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였습니다. 됐어. 그만 일어나. 업퉁이 콤플렉스에 눈이 멀어서 정작 저를 키워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그만해. 이러지 마. 순자는 황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도 박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진짜 의사가 뭔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얼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제게 그랬듯이. 순자는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안았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원한 게 그거야.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민준이 순자의 등을 껴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창피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생선 장수인 거요. 순자는 민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시장에서 평생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잖아요. 의대 보내시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손에서 비린내 나도. 민준이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키우느라 평생 맡았던 냄새잖아요. 이 냄새가 나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시던 어머니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어머니, 밥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뭘로 사게? 돈도 없으면서. 민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국밥이요. 소머리 국밥.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순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엄마가 많이 먹을 거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래. 시장에도 갈게요. 어머니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할게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고 자랑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엄마도 자주 갈게. 내 의원에 청소도 해주고 환자분들한테 국도 끓여줄게. 어머니 소고기 무국이요?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 그거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노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42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요. 비린내 나는 손과 거칠어진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